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든 신규 진입을 노리는 코인이든 코인에 대한 고민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고민 처리반이 시원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매매 노하우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선별하는 코인은 어떤 건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 넘게 오르고 있죠. 이런 상승률이 언제 나왔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87,000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달러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나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현재는 1,63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2.1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힘이 조금은 약합니다. 0.32% 상승하면서 현재는 13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약하다는 건 전일 대비해서고요. 여태까지 솔라나도 큰 폭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이렇게 훈훈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앤 트윗에서는 어떤 내용들 다뤄볼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비트코인,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87,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87,000달러를 돌파하자 선물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상황인 거죠. 이번 가격 상승 과정에서 숏 포지션이 이렇게 연달아 정리된 덕분에 마켓에서는 시장가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유입이 됐고요. 매수 압력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괴리가 거의 없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도 크게 줄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물 수요가 강하지는 않은 상태라 명확한 반등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보니 현물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이 확대가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했고요. 금의 현물 가격까지도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요.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또 미국 국채 같은 달러 기반 자산에 대한 매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까지 언급을 했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안전자산으로 더욱더 옮겨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비트코인의 가격까지도 마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금값의 추이 그리고 그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까지 조금 연관지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시장에 대한 이슈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만 콕 집어서 봐야 될까 혼란스러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월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이정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추서빈 국점의 달인 차트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고요. 코인 지난번 시간대에서 이제 일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세 파악을 하는지, 이게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강세 국면인지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약세 국면인지 이런 걸 이제 보는 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이 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한 거겠죠. 추세 변곡점의 달인 차트 분석의 정수이신 만큼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실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앤 트윗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이제 비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좀 오르긴 오르고 했는데 이게 왜 이 정도도 승에 차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분차트로 볼 때는 오른 것 같아도 일봉으로 항상 보면 원래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뭔가 변화를 주는 확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일단 트윗으로 보게도 지금 저기 분차트일 거예요. 저렇게 일봉이 저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당연히 이제 자른 화면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거고. 자, 제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우리 네, 아나님도 좋습니다. 굉장히 차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분석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정말 재밌고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서 물릴 필요가 없는데 진짜요. 왜 그런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일봉으로 돌려보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1억 2천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달러로 바꿔볼게요. 네. 왜냐면 달러 바꾸기 전에 우리 여기 잘 보면요. 아직 그 주가 차트를 후행 스팬이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USD 달러는 돌파가 됐어요. 달러는 돌파가 됐는데 결국은 US 달러 따라서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노트북보다 저 화면이 훨씬 더 잘 보이네요. 편한 대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 눈이 노안은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잘 보이네 저기. 자, 하여튼 이 노트북에서 보이는 요게 지금 요게 돌파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구름대를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돌파가 되더라도 이제 선행 스팬 2, 1 이 부분에 이제 구름대를 둘 다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일단 USD 달러는 돌파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USD 달러도 돌파가 안 됐다라 그러면 좀 더 관망하거나 좀 지켜보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데 USD 달러는 돌파돼서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 분석할 때 여기 바닥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여기 돌파되는 거 이런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차트 여러분들 분석하면 저도 그렇죠. 주식 전문가 때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일단 이걸 돌파를 하면서 일목에서는 의미 있는 지금 주가 차트를 돌파할 것인지 일단 요거가 지금 보이는 거고 네. 요거를 제가 US 달러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뭐가 좀 바뀌었는지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돌파가 시도가 여기는 돌파가 됐죠. 네. 여기는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돌파하니까 구름대도 여기 보면은 구름대 지금 하나를 돌파를 했고 나머지도 이제 돌파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전 고점 자리도 좀만 그러네요. 올라가면 돌파를 하는. 그래서 지금 US 달러 지금 아까 전에 제목이 8,600달러인지 8,700달러인지 그렇죠? 돌파가 네, 됐다라고. 87,000달러요. 87,000달러. 87,000달러 돌파됐다고 뭔가 트윗이 올라왔는데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자리대가 맞고요. 우리나라 업비트 그러니까 한화로는 아직 차트가 좀 안 만들어져도 좀 달러로는 지금 만들어졌고 그래서 차트를 또 두 개 또 분석하게 되면은 US 달러에 또 뭐가 좀 달라졌냐면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황금선이라고 이름을 전놨는데 노란색 네. 선 보이죠? 네.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그렇죠. 아나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갔어요. 오, 안 알려드릴 건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얘기해도 여러분 기억 안 하실 거니까. 제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저 황금선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방향키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방향키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방향이 상방향인지 하방향인지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왜 황금선으로 만들어놨는지는 여러분들이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US 달러랑 지금 한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트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위 말해서는 한화 쪽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랑은 반대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심할 때에서는 우리나라 차트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거나 네. 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차트만 분석해 보자면은 우리나라 차트가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역프인가요? 그렇죠, 역프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역프라고 있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끔 역프일 때가 있는데, 근데 가격 얘기보다,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는 그런 이제 환율 얘기 말고요. 차트로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모양이 좀 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달러를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뭐가 가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먼저 가더라도. 그렇죠. 먼저 가는 놈이 먼저 가는 거고, 늦게 가는 애들이 따라가.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잡아 당기듯이 맞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뭐 만약 여기서 우리나라 그 차트가 약해서 우리나라 제가 무너져 갖고 US 달러를 끌어당겨서 내리는 경우 뭐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 여태까지 조정 받았잖아요. 맞아요. 받을 만큼 받았어요, 사실. 그렇죠. 조정만 받을 만큼 받았고 지난번에서도 강의 시간 때 기세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흐름, 그러니까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냐, 먹구름이냐, 아니면은 이제 구름을 뚫고 지금 햇빛이 나오는 부분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보면서 여태까지 비트코인 쪽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차트로 보면은 지금 먹구름이 끼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먹구름은 조금 이제 거치거나 뭔가 매스 포인트가 나오거나 올라가는 흐름들의 그 첫 번째 흐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차트를 이걸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 황금선이 이제 우상향을 돌리거나 요 흐름들이 나와주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건데 네. 달러 쪽에서는 조금 먼저 나오는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캐치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에서 이게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는 아직은 좀 더 하루 이틀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캔들 하나 둘은 저도 봐야 되고, 네. 왜냐면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돌파가 되면서 구름대까지 다 지금 돌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돌파가 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돌파가 된 다음에 그러면 비트코인의 그 흐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바뀌면 알트코인들도 따라가겠죠, 또. 따라가죠. 알트코인들도 지금 작년 12월 달서부터 내리 계속 빠졌었습니다. 맞아요. 쭉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싸졌냐면 거의 40% 빠진 거는 덜 빠진 애들이고요. 많이 빠진 애들은 60%, 70% 빠진 애들이 그렇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참았던 사람들 내지는 지금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 비트코인 그 시황 흐름들이, 그러니까 추세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제는 매매에서 원래 이게 코인이 한번 추세 틀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질 때는 저렇게 60%, 70%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는 60%, 70%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0% 그쵸. 뭐 이렇게 막 300%도 올라가고 막 계속 올라가요.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왕왕 나오다 보니까 이 추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인은 그래요. 변동성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이 저도 바뀌나 안 바뀌나, 저는 그동안에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꺾일 때서부터 이게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 지금 주가 차트를 깨잖아요. 여기는 완벽하게 깨고. 네. 그러니까 이 흐름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타이밍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이게 후행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약간의 그 히든코인 시간 공부하는 시간대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때에서 이미 매도 타이밍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우리 주식으로 차트를 우리 이제 분석하거나 매매를 할 때에서 이 저점이 깨질 때 이제 손절을 하는데 네. 일목은 그 앞서서 여기서 매도 타이밍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할 수 있게 경고를 요게 알려주는 거죠. 요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꺾일 때서부터 저는 비트코인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뭐하러 봐요? 지금도 그쵸. 먹구름 끼고 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햇빛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관심이 보이려고. 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쪽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줄 때가 됐다. 아직 돌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비트코인 추세 분석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비트코인 얘기 만나보면서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트를 같이 보다 보니까 저 먹구름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후행 스팬이 도대체 뭔지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히든코인 만나보기 직전에 전문가님의 매매 노하우들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값과 관련해서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자, 금값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 여러분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 아마 2017년도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저도 그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을까 했는데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금값이 상승하는 좀 주요된 원인들이 있죠. 좀 그걸 살펴보면 이제 안전조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금리 환경 때문에 이제 금의 매력도가 더 커지네요. 오. 은행 금리는 안 주니까 안 쳐주기 네. 때문에 금으로 좀 몰리는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금을 보유하거나 이제 사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금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 또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자주 나왔죠. 그래서 몇 번 계속 요즘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째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달러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금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하게 되면 금값이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금 선물 ETF 거래에서 투기적 매수 수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유도 있으니 그런 이제 상승에 대한 이유들은 최근에 그래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요즘에 좀 국제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확 쏠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금값이 이렇게 천장을 뚫고도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뭐 최근 이제 트럼프 정부 때에서 계속 관세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우려가 좀 나오는 것도 네. 있고,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들이 이제 교란을 하고 뭐 이래 버리니까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는 부분들도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금값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지금 상승은 사실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지만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도 미국에서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얘기하기를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0.5에서 0.7포인트 오호. 상승시킨다 그랬고, 네. 아문디 리서치에서는 약 0.3% 정도 상승시킬 걸로 전망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달러 가치 변동에 따라에 대해서도 금가 상승을 또 부추길 수도 있고, 왜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파월한테 그렇죠. 사퇴 압박을 구한다는. 맞아요. 기사 너가 알아서 보셨죠? 좀 물러나라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월 할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굳건하시죠. 자 봐도 여태까지 굳건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그래서 압박을 가해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달러 가격은 이제 떨어지게 되고 네. 이자를 안 쳐주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금값이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래서 지금 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니까 차트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금 차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역시 일목으로 한번 보자면 금도 일목으로 한번. 그러면 모든 차트는 일목으로 그럼 매수 포인트를 보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벌써 2017년부터 지금 맨날 올라가는 거를 굳이 봐서 뭐 합니까? 네. 계속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목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얘가 그래서 많이 올라갔지만 힘이 강하냐 약하냐 그걸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황금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황금선이 우상향을 이거 황금선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방향이 우상향이냐 우하방이냐 이게 제일 오. 중요합니다.
뭐 위치도 뭐 꼭 여기냐 여기냐 이거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더 중요한 건 머리를 치켜 올렸느냐 머리를 숙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적으로는 방향키니까 방향을 봐라. 그렇죠. 방향키입니다. 네. 방향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방이죠. 얘가 나타내는 것은 나는 강하다를 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후행 스팬도 뭐 지금 여기에 이제 26일 전에 이제 그 차트를 나타내는 거지만 뭐 계속 강하죠. 그래서 네. 주가 차트 위에서 여전히 이게 깨야 조정받나 이럴 텐데 네. 지금 구름 아직까지는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거기다 구름도 타고 있고 네. 군둔 그렇죠. 근둔을 탔네요. 군둔을 타고 손오공이 올라가듯이 혹은 용 차트라고 하는데 용이 승천하듯이 강한 흐름들이니까 꺾일 기세가 안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뭐 미국 주식 뭐 테슬라를 물렸다, 엔비디아 물렸다, 우리나라 주식 하는 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갔는데 왜 물렸느냐? 이걸 한번 봐보세요. 다 꺾인 상태에서 먹구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들어갔기 때문에 땅굴을 파는 두더지에 탑승하게 돼서 그런 겁니다. 아하. 근데 저렇게 우상방에 구름을 타는 흐름이었다면 그럴 리가 없었겠죠. 구름을 타야 되는데 두더지를 타셨군요. 그렇죠. 두더지 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그러니까 이 기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일목을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금 가격은 왜 지속 상승세냐? 이게 뭐 꺾여야 뭐 꺾이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그 꺾이는 모습이 뭐 1차, 2차 뭐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후행 스팬이 주가를 깨는 흐름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여기 전환선이라든지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데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또 주가가 또 거기를 또 깨고 이런 흐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무엇보다도 후행 스팬이 주가를 깨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지금 금 패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비트코인 가격과의 연관성도 항상 거론이 되어 오잖아요. 이 연관성이 확실히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텐데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자 일단 실물로 금 연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물로 연동하는 코인이 진짜로 있어요. 뭐 테더라든지 뭐 몇 가지 있는데 있어요. 근데 얘는 실물로 그렇게는 연동되지는 않고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같이 연동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연동될 때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자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여겨지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금과 유사한 그런 투자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있는데 이게 장기적일 때랑 단기적일 때랑 이게 사람 심리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금과 비트코인은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동방상승하는 경향은 있으나 금값이 급등한 후에 몇 달 뒤에 비트코인이 좀 뒤늦게 지금 쫓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렇죠. 이번에 오름세를 보인 것도 금값이 계속 올라왔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오른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금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는구나 해서 이게 같이 가는구나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제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금값이 너무 폭등하게 되면 투기 수요가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오히려 이쪽이 좀 매수세가 덜 몰려서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냐면 먼저 그 안전한 그러니까 금값이 급등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사죠. 그렇죠. 뭐 세워라 내워라 계속 그 가격에 있으면 뭐하러 그걸 들어가요. 차라리 이자를 더 쳐주는 은행에다 넣는 게 낫죠. 그러니까 금이 급등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사는 건데 그래서 금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뭐 급등하니까 안전자산의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을 주는 금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자금이 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이제 통계학적인 분석을 보게 되니까 지금 2013년도, 2018년도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연구한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구한 그 결과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주식과 같이
뭔가 그런 위험 자산에 좀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아무래도 분명히 안전자산이었죠, 제가? 그렇죠. 안전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희한하네요. 약간 걸쳐 있는 건가요? 걸쳐 있죠. 그러니까 음. 변동성이 안심하면 안전자산으로 못 박으면 되는데 여러분 알지만 비트코인이 갈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맞아요. 떨어질 때도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이게 어떻게 화폐 가치가 되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변동성이 훨씬 이게 심하다 보니까 주식보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 비트코인도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상상된 게 원래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세계 경제가 위험하면 기존의 통화 시스템들은 망가지니까 네. 이런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비트코인이 뜰 거다 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박살나면 급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 얘기 잘못 헷갈리게 되면 막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에 그 사람들의 돈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이 금이랑 그래서 연관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물음표를 띄우신다면 완벽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인 시장 안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코인들은 없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금이 올라가니까 금과 관련된 코인은 뭐가 있느냐?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테더 골드가 있고요. 팍소스 골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골드가 있고 골드 오. 코인하고 뭐 퍼스 민트 골드가 있는데 근데 네. 여기에서 안전한 쪽은 테더 골드하고 팍소스 골드니까 그냥 그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골드와 관련한 코인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팍소스 골드와 그래도 테더 골드가 그나마 안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많고 많은 시장 이슈 가운데 내가 어떤 것만 콕 집어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선별을 해서 볼 수 있는 이슈들만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고민 처리반을 열 예정입니다. 코인에 대한 고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고민에 대한 내용들 풀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코인 관련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고민 처리반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워낙 방향성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민거리를 가득 품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들 고민 처리반이 하나씩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은 리플로 보내주셨습니다. XRP죠. 평단가 2,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100%시라고 합니다.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신 모양이에요. 자, 작년에 사둔 리플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더 들고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수익권이 있으신데 저라면은 이 일목을 좀 공부를 했다면 네. 좀 타이밍을 좀 더, 왜냐면 좀 지겹잖아, 안 움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흐름을 좀 바뀔 때 타셨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냈을 텐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200원의 비중도 100%시라고 하고 자, 이거를 알면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는 안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음의 구름대가 보이죠? 네. 먹구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그리고 위에서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주가 차트를 여기서부터 깨기 시작하죠. 네. 깨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좀 뭔가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제가 방향키를 달아드렸죠. 노란 선. 그렇죠. 이게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네. 이게 뭐 제가 뚱땅지 같이 막 만들어낸 선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때 시절서부터 그렇게 진짜로, 오래됐나요? 예, 이집트 이때서부터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그렇죠. 이미 그때서부터 해서 쓰였던, 그러니까 수학선인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제가 뚱땅지 같은 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파동 이론, 마디 비율 이것도 막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알려준 사람은 없을걸요. 오. 그러니까 이거에 왜 이 선이 중요한지 일단 방향키라 그랬습니다. 자, 네. 그 방향키를 달아드렸으니까 이때까지만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일목하고 다른 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은 일목이고 이건 다른 선이기 때문에 네. 일목은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과거의 흐름으로 미래를 알아보는 뭐 그런 이제 굉장히 신기한, 오묘한, 기묘한 네. 그런 뭐 하여튼 미래를 보는 눈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 과거 뭐 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재 상태. 그러니까 현재 상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머리를 치켜 세우느냐, 꺾였느냐. 오. 자, 근데 여기서는 머리를 치켜 세우니까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해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뭐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참거나.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미 방향키 알려줬잖아요. 하방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려갈 티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꾸 2,200원에서 쌍가하고 들어가면 아하. 방향키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먹기가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음. 근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이게 돌겠죠, 언젠가는. 근데 아직 안 돌았어요. 일단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차트가 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보면 후행 스팬 있죠? 네. 요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한번 요게 이제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돌파하게 되면 주가도 이렇게 돌파가 돼서 구름대는 어차피 내려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파할,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하면서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예측을 하고 예측대로 들어가면 실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릴 줄 알아, 비 내리고 있는데 나가도 비 안 내리겠지 하고 나가면 계속 비 내리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 안 내리고 멈추고 해 뜰 때 나가야 비를 안 맞을 확률이 맞아요. 높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구름을 뚫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을 때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좀 먼저 미리 들어가서 그렇다. 자, 그러면 네. 가져가도 되느냐? 됩니다. 시간을 뭐 예측을 해보자면 뭐 뚫겠죠. 뚫을 거고 비트코인도 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라면은 미리 안 들어가고 지켜봤을 텐데 미리 들어갔다면 이걸 몰라서 들어간 거니까 다음부터 이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다리다 보면 뭐 뚫겠죠 뭐. 네, 지금은 좋습니다. 반만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리플과 관련해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오히려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잘 버텨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여태까지 잘 가져오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달라지는 추세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솔라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코인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왔는데요. 평단가로는 21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주식은 오래 했는데 코인은 정말 모르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 오래 하셨으면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랑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방송 한 번으로 보셨겠죠. 제가 이 증권 전문가 생활로 19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목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차트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추세 방향만 잘 탈 수 있으면 주식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솔라나 21만 원에 사셨다고 네. 비중 50%.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음. 차트를 보니까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이 쌍바닥 패턴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쌍바닥이니까 전저점만 안 깨지면 되죠. 오. 그리고 요 지금 노란선, 황금선, 네. 황금선이 떨어지다 기울기가 아직 돌리지는 않았는데 옆으로 오. 횡보를 하죠. 그쵸, 완만해졌네요. 완만해졌고 그다음에 일목에서 보면은 이걸 전환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기준선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기준선이 돌리질 못했습니다. 기준선이 지금 머리를 내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 황금선하고 좀 비슷한 그 성격이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뭐 이게 뭐 오. 의미는 비슷하지만 전혀 네. 다른 선인데 어쨌든 34 요 황금선이 횡보를 하고 있고 기준선은 머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조금 애매한 관망 구간이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이중바닥형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후행 스팬이 주가를 지금 뚫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붙어 다니거든요. 아직은 네. 못 뚫은 걸로 보입니다. 요게 여기 이제 뚫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 매수 단가가 비슷비슷하니까 네. 갖고 있는 거 갖고 가 보시고요. 아직 요 구름대를 완벽하게 지금 뚫는 게 아니고 지금 저항대 지금 아직까지 부딪히고 있는 자리니까 네. 그 차트에서 얘기하는 지금 전고점 저항대, 그다음에 구름의 저항대, 뭐 아직은 저항대, 그러니까 박스권 저항대에서 있는 정도 흐름이다라는 걸로만 말씀드리고 일단 또 더 가져가 보셨다가 좀 더 호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으로 솔라나 한번 만나봤습니다. 평단가로 21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움직임 안에서 그래도 평단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음에 추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좋은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향후의 대응 전략까지도 코인 정보방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민 남겨주시는 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리는 코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고민 내용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요. 방금 전처럼 저희가 방송 안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비블록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평단가 3.185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200만 원 실으셨다고 하십니다. 수익 중이기는 한데 고점에 못 팔았어요. 또다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네요. 아, 이게 역시 사람이 욕심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욕심일 수도 있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셨네요. 바닥에서.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보니까 여기 황금선 머리가 잘 보면 살짝 들어 올린 거 아닌가요? 이건 든 거죠. 그렇죠? 오, 그러니까 0도를 기준으로 들면 머리를 든 거고요. 내리면 내린 겁니다. 아주 살짝이라도 이 정도면 아주 살짝은 아니에요. 이 오. 정도면 많이 들어 올렸나요? 환호할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정말요? 뭐 이렇게 안 들어 이렇게 힘이 실렸기 때문에 이 정도 드는 건데 이거는 오. 이 방향이라는 거는 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한 번 틀리면 일단 그거는 힘이 실린 거니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일단 방향키가 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구름대도 선행스팬 1, 2를 모두 다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저항대에서 살짝 밀린 느낌은 있지만 네. 우리가 그 주식에서 얘기하는 일단은 추세 저항선을 여기를 하나를 뚫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도 지금 떨었고 그다음에 오. 여기 이중바닥형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역배열 패턴처럼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하면서 후행 스팬도 여기 왼쪽에 보니까 주가 차트를 뚫었죠. 그렇죠? 오. 그리고 얘가 내려와도 요 황금선과 주가 차트와 뭐 전환선, 뭐 기준선 모조리 지금 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양호해 보입니다. 오. 그 구름대 안에서 지금 어쨌든 요 안에 지금 일단은 안착을 한 상태에서 요거에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죠. 뭐. 여태까지 만나봤던 세 가지 코인 중에 지금 가장 좋은 시점인 거죠? 맞습니다. 음.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역시 너무 쉽죠. 이거를 몰라갖고 있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먹구름 낄 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부터 이런 코인들 뭐 이렇게 생긴 코인들을 매매하면 네. 햇빛이 나온 상태에서 얘도 뭐 햇빛이 나왔다는 아닌데 그래도 비는 좀 그쳤습니다. 후행 스팬 뚫었고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을 봤을 때서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전할 거예요. 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제 구름 안착하고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코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변동성 세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이미 수익권이긴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으로 무비블록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괜찮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신규 진입을 할 때에서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싼 자리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할 때 살 거냐 밑에서 살 거냐 이건데 이것도 지금 질문 아주 날카롭게 하셨는데 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마디별로 이렇게 해보면 네. 이거 꼬리가 길 때는 중간값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간값은 아니지만 여기 꼭 꼬리 저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맘대로인데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해보면 네. 보여요. 그 지지와 저항대가 이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5, 2분의 1의 중심 자리에 지금 걸쳐 있는 자리인데 한 번 더 내려오면 618 자리거든요. 네. 세게 내려오면 0.786. 그러니까 요거 복잡하게 들려도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요 자리 이게 아마 3.3 뭐 몇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 3.1 뭐 8 뭐 이렇게 될 그러니까 3.2 뭐 3.4 요 사이 있죠? 네. 요거보다 조금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야 돼요, 얘는. 오. 네, 그런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무비블록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더욱더 자세한 가격적인 라인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다시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코인 고민 처리반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은 받아서 방송 중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지고 있으신 고민 내용들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향해 또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전문가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매매 노하우는 또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가격적인 이 흐름을 볼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림 듣다 갖고 보면 얘기하죠. 홀리고 있어요. 네, 너무 쉬우니까 물론 제가 복잡하게 뭐 대등 수출이 뭐니 여러분 머리 터질까 봐 그런 얘기는 저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쟁 나가는데 전쟁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뭐 하고 뭐 준비하는데 뭐 한 달 걸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땡겨갖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게 이제 필요할 텐데 이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이만한 게 없습니다. 타이밍을 따로 이제 잡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 코인 정보방에 오면 제가 슬슬 오픈할 건데 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맛만 알려드리고 자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히든 코인도 이제 드릴 건데요. 지난번 시간대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돌려보기를 보시고 자 일목의 추세를 보자. 저는 이제 얘네들을 봤을 때에서 기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세가 강한지 약한지 상승 국면인지 하방 국면인지 자 지금도 굉장히 막 뭐가 막 복잡해 보이는데 네.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냥 그림만 그냥 꼬아놓은 거고요. 요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요거의 이제 후행 스팬입니다. 이 후행 스팬인데 이 후행 스팬이 주가랑 그다음에 전환선, 뭐 기준선, 뭐 그다음에 뭐 선행 스팬 뭐 이런 거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금방 얘기할 테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거기에 걸리면 지지, 깨지면 저항 끝났어요. 그렇죠? 깨지면 이게 매도 사인이고요. 네. 지지가 돼야 되는데 깨지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되죠. 네. 그럼 요게 26일 전에 그려진 거니까 이것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지가 되면 이게 매수 타이밍이고 깨지면은 매도 타이밍이고 근데 그 의미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강세 국면,
약세 국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 차트를 깨면 약세 국면으로 들어섰구나. 네. 매도죠, 뭐 그 얘기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하면 매수 국면으로 그러니까 강세니까 강세 국면으로 들어섰거나 강세 국면이 유지가 되는구나. 그럼 매수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차트를 그려 놓은 거고요. 여기도 주가를 돌파를 하니까 이쯤에서 뭐 매수의 국면 혹은 강세 국면 오.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 그래서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의 지지와 저항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그려 놓은 거고 자, 요건 이제 전환선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기준선은 21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선행스팬 1, 2, 후행스팬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해놨는데 이건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복잡해 보이죠? 맨날 보다 보면 외울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몰라도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맨날 듣다 보면 그냥 그런 거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나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 내용을 보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만나게 기준선이 뭐지? 자, 뒤로 돌리면 나오죠, 그렇죠?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네. 그거를 만나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 그래서 그 의미 밑에다가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기준선 아래로 역전한다면 뭐다? 그게 모르면 뒤에서 보면 돼요. 기준선은 전환선,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선이니까 그게 중기 추세죠. 그래서 네. 중기 추세보다 뚫고 내려가는 거니까요. 아니요, 밑에 있다면 그게 이제 약세 혹은 그게 위에 있다면 강세 이런 신호가 된다라는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아래로 돼 있는지 위로 돼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만나는 애들이 그 전에 있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9일 기준이냐 26일 기준이냐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몰라도 그냥 주가가 거기를 깨면 약세 국면이구나. 근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해석을 써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전환선 지난 9일 전에 단기 추세고 구름대는 기준선 전환선의 중간값의 중기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행스팬 2는 50일 전에 장기 추세와 간의 상관관계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깨지면 그 중간선의 평균 가격보다 약세 국면이구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후행스팬은 일목균형표 구성하는 각선 등간의 비교로 지난 추세 대비 현재 주가 추세가 어떤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각선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아까 했던 설명은 그냥 글로 써놓은 거니까. 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왜 이오스가 약하냐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죠. 자, 보면은 약할 만도 한 게 구름대 밑에 있죠. 그렇죠. 막혔네요. 황금선도 우하향이고 뭐 뚫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오스 이 시점부터 여기 깨질 때서부터 혹은 꺾일 때서부터 요 황금선이 꺾일 때서 이때 이후서부터 저 같으면 쳐다도 안 봐요. 왜냐면 갈 데가 안 됐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싸다고 들어가다 물려가지고 지금 다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걸 알았다면 진짜 안 깨지겠죠. 그렇죠? 요것만 알았다면 네. 그래서 요거 이런 게 이제 대단한 거고 이거는 이제 큰 차트를 그렸던 거고 한번 캡처해 놓고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빅타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네. 이건 뭐 그림을 해놨으니까 이때 매수 포인트를 잡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26일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네. 이때 포인트에서 공략을 하면 된다고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히든 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자, 히든 코인은 그래서 가스도 그런 포인트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아크. 그래서 조정받을 때 구름대 지지할 때 조정받을 때 여기 황금선 올라가는 부분 히든 코인 이옵스도 한번 잘 보시고 비슷하게 드렸던 종목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코인으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름을 공개를 해 주셨지만 가장 히든인 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